회장님,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일부의 언론이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을 해서 미국 측 입장을 그 질의 보도한 것을 거론을 하면서 본인의 X에 왜 국내 문제에 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물어본다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외국 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 간섭이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또 언론하고도 싸워? 다주택자 악마화도 이제 언론하고. 언론이 하루 이틀 일입니까? 이렇게 뻘짓한 게. 그렇잖아. 언론이 항상 보면 옛날에도 그 뭐 쓸데없는 쓰레기 만두 파동 일으켜서 막 그때 만두 업자들도 많이 힘들고 뭐 대왕, 카스테라, 황토, 무슨 팩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언론이 까발리는 게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는 거야. 누군가를 잘못 알고 모함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굉장히 아프고 힘들게 하고 그런 역기능과 함께 또 언론은 국민적인 관심을 먹고 살아. 화제가 돼야 국민들이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그래야 자기들이 주목받고 언론이 살고 그거로 돈 버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정한 화제성을 동반한 자극적인 기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너무 순한 맛으로 자극적이지 않고 이런 기사만 실으면 잘 안 보니까 약간의 수치스럽고 자극적이고 매운맛을 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극적인 기사를 내려고 하는 게 있지. 그러니까 외국에도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자극적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일부러 악의가 있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숨긴 걸 갖다 까발려서 악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미 해외 언론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이게 뭐 조금 안 유명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무기징역은 전 세계가 보도했을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은 이미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야. 악의적이지 않다고 어떤 부분은. 예전에 더 악의적인 보도도 있었어. 바이든 날리면 했을 때 윤 대통령. 그때 MBC 기자가 그 백악관에다가 메일 보내서 질문했어. 뭐라고 질문했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너희들 국회의원에 대해서 무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은근히 이간질하듯이 그때 보내서 내가 버럭버럭 화내면서 찍은 쇼츠가 기억나요. 자국의 대통령을 갖다가 그렇게 욕먹이려고 하고 자국의 대통령을 비난하게끔 미워하게끔 만드는 기레기 인간은 누구냐 하면서 막 화를 낸 적이 있거든. 그런 썩어 빠진 인간들도 있는 게 언론이야. 언론 자체가 썩었다고 볼 게 아니죠. 그 언론에서도 부적절한 인간들이 있지, 당연히.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 오히려 편들어서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의 내로남불을 좀 봐야 돼. 예전에 언론이 윤 대통령 공격하고 어떻게 보면 거짓말 기사도 많이 냈고 있지도 않은 걸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 그럴 때 자기가 언론에 대해서 비판하고 얘기했나? 얘기 안 했거든. 당시에는 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인 기사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지금보다 훨씬. 아니 내가 놀란 게 뭐냐면 그때는 그 4대 일간지에 나온 기사인데 제가 그거를 했거든요. 쇼츠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뉴스라고 그래서 내린 적이 있거든. 그게 사실처럼 보도됐어. 버젓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 무근인 가짜뉴스였어요. 그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뉴스였던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급하게 이게 가짜라는 걸 알고 내린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지난 정권에는 너무 심각했어. 그러니까 언론이 좌편향돼 있는 거는 맞거든.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했으면 지난 정권에는 가만 안 뒀어. 예를 들어 이번 정권에 관세 협정하고 나서 다 잘 됐다. 뭐 그 합의문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잘 됐다고까지 거짓말을 해놓고 나중에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가만히 있었을까? 신문이? 아유 난리 났을걸?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처럼 뒤로 다 몰래 세금을 매겨.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지. 간접세나 또는 일부 세금들 몰래 올려버려. 그리고 말을 안 해. 그럴 때 신문들이 가만히 있을까? 지난번 정권 같으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번 정권은 많이 봐주는 거야. 근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와 요만큼이라도 껄끄럽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상대는 가해자라고 몰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가해자 피해자 마음이 되게 세.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마음에 들고 내 뜻대로 돼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걸림이 있거나 나한테 좀 불리하고 손해보는 사안이나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가해자야. 나는 피해자. 이렇게 낙인 찍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그렇게 악마화하고 낙인을 찍을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예전 같았어. 만약에 지금 정권이 자기가 잡은 게 아니라 윤 정권 시대야. 그러면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이 정권이 문제라고 하면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악마화하지. 가해자라고. 자기는 피해자, 상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가해자. 이런 구도의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주지 않아서 집 없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못해서 이렇다 생각하니까 그들은 가해자. 나는 피해자. 내가 당하고 있어. 내 정책을 방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그때 그러니까 다른 거야. 누가 나쁜가가.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의식으로 고집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고집이란 진리가 아닐 때 고집이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수긍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다주택자가 나쁜 놈이다. 문제가 있다. 그걸 수긍할 수 없거든. 일반론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왜 문제야. 세금 따박따박 내고 있고 내가 그것도 경제 돈벌이 하는데. 그게 자기의 고집인 거지. 자기가 지금 정치를 하는데 말이야.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부동산가 안정시키는데 그거 협조를 안 해주고 있어? 그럼 너는 가해자야. 자기의 고집이지. 자기의 견해를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모든 에고는 다 고집인 거야. 그래서 내 관점에서만 살거든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가 왜 나와? 정치권에서 내로남불. 그때는 저들이 정권을 잡아서 틀렸어. 지금은 내가 정권 잡으니까 맞는 거야. 이게 고집이에요. 일관성이 있어야 고집이 아닌 거야. 그때도 비판했어. 지금도 비판하면 맞아. 근데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틀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 운전자가 더 위험하다. 이런 발언을 했어. 자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이게 고집인 거예요. 음주운전 경력이 없어.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객관적이지. 근데 자기가 음주운전을 했어. 그 전과자야. 근데 초보자가 더 위험하다. 이런 발언을 하면 그게 맞는 거야? 내로남불 고집이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얘기할 때 고집인 거예요. 그게. 내 입장에서만. 그리고 그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할 때 상대 입장 이해 안 할 때 객관적이지 않죠. 이럴 때 자꾸 말이 바뀌는 거야. 고집은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요.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내로남불해? 다 고집이거든. 지 입장에서만 생각해. 그랬다 말 바뀌어.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뭐래요?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 면책권을 없애야 된다. 자기가 권력 잡으면 없애겠다 이러더니 자기 죄를 갖다가 물으려고 하니까 읍소했잖아. 그때 국회의원들 앞에 나와갖고 불체포 특권 행사해 달라고 하면서 국회의원들한테 그랬잖아요. 그때그때 말이 다른 거야. 그거 고집이에요. 고집 부리고 있는 거야. 남한테는 너 지켜. 국회의원들 다 불체포 특권 내려놔야 돼. 해놓고 자기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이거 행사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게 고집인 거죠. 그 고집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기레기들이 안 했어? 그런 기레기 새끼들이 한두 명이요. 나도 당해서 알아요. 그냥 걔들도 고집이지. 자기들의 자극적인 뉴스거리를 위해서 누구 하나를 희생양 잡으면 여기를 이상한 데로 모으려고 하고 이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려고 하면 쉽지. 그리고 그렇게 다 만들어서 다 망하게 한 다음에 미안하네 잘못 알았네 이런 끝인 거야 언론이. 그 사람은 이미 그 실추된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어. 예전에 뭐 그 주병진인가 그 사람도 꽃뱀 사건인가 그거로 완전히 매장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가짜였잖아. 그 명예를 어떻게 할 거야. 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한두 명이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도 손에 안 보려는 그게 문제예요. 대통령 자리는 어차피 그래서 욕을 처먹게 돼 있는 자리야. 사람은 일을 하면 작은 일을 하면 욕을 작게 먹어요. 큰 일 할수록 욕을 크게 먹어. 일을 안 하면 욕을 안 먹지. 욕을 안 먹으려면 집에 가만히 자빠져 있으면 되고 아무 일도 안 하면 돼. 나라님은 욕을 먹게 돼 있는 거야. 하다못해 다주택자들한테도 욕을 먹게 돼 있는 거야. 그걸 갖다가 그들을 악마화하면서 내가 맞다고 할 게 아니야.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 그 사람은 욕하지. 그 사람 입장에서 고집 부리면서. 그냥 그것도 받아들여 주는 게 대통령인 건데 이게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지금 그 고집 부리는 거야. 언론이 잘못됐다고 또는 이번에는 언론을 악마화하네. 예전에는 그런 소리 왜 안 했어? 예전에는 자기들 편 들어주고 지난 정권에는 그렇게 난리치면서 공격할 때는 좋아서 가만히 있었으면서 더군다나 더위 없는 게 보수 정권 이명박 정권 때 광우병이라고 하면서 뇌가 숭숭 뚫린다. 그래서 그때 진짜 막 소고기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국민이 지금은 속지 않지. 하도 그렇게 지랄 떨은 이상한 좌편향적인 언론 때문에. 근데 그때는 그래서 막 이명박 대통령 울었대잖아. 시위가. 근데 그때 저도 정말 소고기를 먹으면 구멍이 뚫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막 시위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양치기 소년 됐어 이제 언론이. 그러니까 언론이 하는 얘기를 누가 그걸 100% 믿어요? 아닌 다음에야. 그렇잖아. 맨날 그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해서 이제는 얘기할 때 이거 가짜뉴스 아니야? 이렇게 한 번은 의심하지. 그리고 쟤 나쁜 놈이다 그럴 때 아니 그거 믿어? 나는 안 믿어. 그 사람과 접촉해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야. 남의 말을 왜 믿어? 그건 자기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지. 자기의 고집으로 얘기하지. 나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남들이 다 저 사람 나쁘다고 해도 나 안 믿어.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 내가 진짜 보고 듣고 해도 사실을 모르는 거야. 10년을 사귀어봐야 아는 건데. 그럼 확실해? 그러니까 무의식의 그 에고, 고집이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하는 거는 유보죠, 유보. 한 20년은 사귀어봐야 아는 거야. 10년을 알아봐도 잘 모르는 거거든. 내가 버럭버럭 하는 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아니라 부적절한 짓을 했다. 네 위치에서. 그리고 네 고집이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다. 객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고집이지. 그러니까 언론도 그때그때 달라요. 지금 광우병 얘기 안 하잖아. 없죠, 아예. 그거 고집이지 그들이. 근데 그들의 고집을 예전에 광우병 파동 나고 예전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할 때는 가만히 있어. 백악관에 그냥 편지까지 보내서 그냥 자국의 대통령을 모함하고 이 때는 가만히 있어. 내일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다 내일이 되니까 아니 온 세계가 다 알 수밖에 없는 일을 견해를 물은 걸 갖고 뭘 그걸 알려주고 물었어? 우리가 이러고 있다 이렇게? 뭐 숨길 일이야 이게? 다 알고 있는데 이미 다 알고 유명한 일을? 그게 굉장히 세요. 본인 고집이 자기만 맞고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 항상 지도자는 남의 입장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 안 해주잖아. 다주택자 입장에서 이해 안 해주잖아. 근데 정책이 바뀌어서 다주택자가 필요하면 또 그 입장에서 얘기할 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때그때 말이 바뀐다. 늘 거짓말한다. 시야가 되게 좁은 거네요. 그렇지. 자기가 원하거나 자기가 뜻대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맞게끔 그렇게 시야를 가져가는 거네요. 그쪽만 딱 보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지. 왜냐하면 전체 숲을 보는 게 대통령이거든.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딱 맞았던 거야. 시야가 좁아. 그것만 봐.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 있잖아. 내 자식, 내 가족 요것만 챙길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입으로는 국민, 나라를 위해서. 근데 이 잠재의식은 그게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고집이 세서 내 입장밖에 몰라. 다주택자도 내 국민이야. 이걸 품어주면서 가지를 못해. 미움받는 게 두려워. 국민들한테 못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만들어야 돼. 내 잘못이라고 인정을 해야 대인배인데 이게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안 잡히는 건 내 잘못이 아니라 다주택자 때문이야. 이렇게 남 탓하면서 책임지는 마음을 못 쓰는 사람. 그리고 아주 지엽적으로 그것만 봐. 그러니까 날마다 생리대 얘기, 교복 얘기, 탈모 얘기. 아주 요런 문제를 붙들고 그걸 갖고 잘한다고 하는. 그때그때 인정받으려는 애기 마음. 그러니까 작죠, 그릇이. 작고 시야가 근시안적이고 멀리 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미움받는 게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미움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좁아지는 거지. 그건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너무 미움을 많이 받아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미꾸라지처럼 미움 안 받으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녔거든. 그냥 미움을 딱 받고 그냥 그 아픔 느끼면서 그냥 살았으면 그 미움받은 아픔 애고가 죽으면서 대인배가 됐을 텐데 요리조리 눈치 보면서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오고 산 인생이거든. 거짓말과 말 바꾸기와 계속 제가 문제라고 하면서 자기가 미움받을 것 같으면 싹
손가락으로 제가 이래서 그랬다고 늘 이러고 산 인생이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도 국민들이 부동산 빨리 책임져라 하니까 쟤 때문이래요. 다주택자가 문제래요.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또 그거 갖다가 뭐 자본주의 경제에서 다주택자가 문제냐 했더니 정치인 때문이래요. 근데 그게 자기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제가 버럭버럭 할 때 그 사람의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안 돼. 입으로만 다 해. 그러니까 이 주둥이 정치야. 지금은 그걸 닮아서 밑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거의 주둥이 정치야. 그러니까 현실과 괴리돼 있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성을 되찾고 있다 이렇게. 현실은 그게 아닌데 지금 전월세 대란나게 생겼는데 공감하는 정치를 못해. 너무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하면서 책임지려는 모습을 안 보이죠. 누구 닮아서 그럴까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그래서 지도자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의 한계죠. 그냥 아부하고 국민한테 막 입으로만 잘해준다고 막 이해하는 척 얼마나 쇼지래. 말은 잘하잖아요. 국민 여러분 하면서 그 말에 속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거든. 항상 누군가를 악마화시켜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내 탓 아니라고 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거짓말하고 하는데 늘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맞는 거로 보여.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는 그 사람과 격이 같은 거예요. 초딩생은 초딩을 좋아하지 대학생이나 박사님을 좋아하겠냐고. 우리 국민의 의식이 깨어나야 정치권이 바뀌고 지도자도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